왜냐하면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독서가 사회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저의 최신작 우리 아이 문해력 독서법에 실린 내용이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고 이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독서 많이 해야 된다, 공부 잘하려면 독서해야 되고, 또 문해력이 또 성적에 미치는 영향, 또 지능 개발까지 제가 많은 말씀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독서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아이도 독서를 하도록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도 독서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세시대 때는 글자가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써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 성경을 전혀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 성직자들이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돈을 내면 지상에서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면죄부인데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면죄부 사라. 이렇게 해서 팔았던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하다 보니까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성직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종이 한 몇 글자 적어주고 많은 돈을 받는 등 이렇게 기득권을 행사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문제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성명을 통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리고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마틴 루터는 어떤 방법으로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라틴어로 적혀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전 유럽에 뿌린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그 직전에 개발이 됐거든요. 덕분에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성경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교회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마틴 루터의 모든 저서들을 불태우게 하기도 했죠.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일반 백성들이 뭘 몰랐죠? 바로 한문, 한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죠. 예를 들어서 일반 평민에게 땅을 빌리는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서에는 땅을 판다라고 써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반 백성은 이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만 믿고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땅을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때 땅을 팔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이 땅들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벌어졌죠. 결국에는 글을 읽지 못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우리말을 모르는 백성을 어여삐 여겨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는데,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집현전의 학자들, 그리고 많은 양반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려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글이기 때문이죠. 글을 모르면 상대방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힘을 모으려면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글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손정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세계적인 CEO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단한 독서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자신의 성공에 독서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권이 넘는 양이네요. 지금은 메타라는 사명으로 바꾼 페이스북의 회장 마크 저커버그도요, 고전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 라틴어를 따로 배웠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라틴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고전들을, 그 옛날의 책들을 원서를 읽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배우는 것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한 달에 최소 2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은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하루에 매일 500페이지 이상의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500페이지요. 소설책도 두꺼운 거 300페이지 하거든요. 그 2배 되는 양을 매일매일 읽는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엄청난 투자 수익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수많은 책들을 읽고 거기서 얻은 통찰력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9살 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매일 독서를 했고 지금까지 읽은 책이 10,000권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10,000권이라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쿠팡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이분이 예전에 26세 때 간염에 걸려서 3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이 병원 신세를 지는 3년 동안 책만 읽어서 4,000권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손정희 회장은 그때 읽었던 4,000권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자산가니까, 대단한 부자니까 그만큼 책을 읽을 시간이 있지, 일반 직장인이, 일반인이 어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앞뒤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자산가라서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거기서 생긴 통찰력과 능력을 통해서 그런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통계를 보면 자수성가한 자산가의 70%는 한 달에 2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으십니까? 결국에는 이 읽은 책의 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의 부가 되고 성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독서가 사회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세 유럽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모두 글이 힘이었다. 글을 아는 사람은 그 글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하고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글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글로써 해결을 했고 세종대왕도 글로써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은 또 일반 백성들이 글을 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은 마틴 루터의 모든 저서를 불태우도록 명령을 했고요. 집현전의 수장인 최만리는 세종대왕에게 상소를 올려 언문을 만들지 말라, 언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또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 역시 분서갱유라고 해서 책들을 모두 태움으로써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세상에 최고로 성공한 자수성가들은 모두 다 독서광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능력을 갖추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권의 책을 읽으십니까? 나는 몇 권의 책을 읽는지, 우리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저희 최신작 우리 아이 문해력 독서법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책은 부모용, 아이용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책을, 아이들은 아이 책을 읽으면 되겠고요. 이 속에는 114개의 질문, 그리고 56개의 대화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지 질문과 대화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텝별로 그대로 따라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시고 그 스텝을 차근차근 밟으시면서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충분히 길러주시기 바랍니다.